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물론 그 어머니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과학고라든지 뭐 영재고 과학고 영재고 또 뭐 있어? 또 민사고. 응? 여기를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나 응? 뭐 카이스트 그 다음에 뭐 포스텍 그 대부분이 이런 걸 이제 꿈꾸는데 요 사이에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물리 올림피아드 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올림피아드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가산점을 받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지금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응? 수학 올림피아드라든지 물리 올림피아드 이런 걸 해가지고 가산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상당수 그 학부형들이나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는 목표를 삼고 있다고. 그러니까 봐봐. 그럼 막상 여기까지 한다면 뭐 할 거야? 그 다음은 뭐냐? 도대현 한번 얘기 들어보자. 그 다음 뭐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부터 나랑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어? 굉장히 그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 김주호. 알겠어? 이 다음이 사실은 더 크더란 문제가 돼. 이 다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딱 나간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세훈, 알겠지? 응? 대부분 사람들이 우선 단기적으로 엄마들은 요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고 기껏해 여기고 그 다음 생각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상당수가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의사가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의사 변호사라든지 어? 변호사 요새는 뭐 변리사 어?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증권이나 뭐 은행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겠다 뭐, 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겠다 뭐 이런 걸 갖다 추구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그치? 내 말 맞지? 응? 그걸 부모님들도 그런 걸 상당히 바래요. 근데 선생님 동기 중에 고등학교 동기 중에 720명인데 720명 중에 벌써 한 60명이 가고 의사가 250명이야. 발에 밟히는 게 의사인데 이 250명 중에 의사 중에서도 지금 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시골까지 가가지고 아주 시골 그냥 뭐 두메산골에서 의사들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 그만큼 이제 의사가 과잉 상태가 됐어요. 변호사는 옛날에 뭐 100명 뽑던 게 이제는 1000명을 뽑아, 1200명 막 이렇게 뽑아. 그러니까 이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다고 잘 살고 이렇게 되는 사회도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말고도 많아요. 뭐 하버드도 있고 여기도 뭐 써 있잖아. 하버드 있고 뭐 MIT도 있고 응? 그다음에 칼텍도 있고 응? 많잖아. 브라운 영국에 있잖아. 영국에 뭐 임페리얼도 있고 응? 영국에 옥스브리지도 있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고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도 노력을 기울이면 이런 데 갈 수가 있어.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데 가려면 일단 영어를 잘 하셔야 되고 영어는 여러분들 뭐 많이 하니까 영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냥 단순히 물리 올림피아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이게 올림피아드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통할지 몰라도 이런 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AP, 그러니까 SAT는 뭐 기본적으로 통과하면서 AP 같은 걸 상당히 해놔야 돼. AP도 어떤 놈은 30과목까지 해놓은 놈도 있어. AP라는 거 알아 몰라? 이원철 알아 몰라? AP 알아? 도대현 AP가 뭐야? AP. 니네들은 지금 선생님한테 이제 지금부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 응?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직 없는데 대학 입학 선수 과정이야. 그러니까
대학 학점을 갖다가 고등학교 때 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학 같은 경우에 일반 물리학 대학에서 하는 걸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5월달에 시험을 봐. 그래 시험을 봐가지고 학점을 따졌냐? 그럼 대학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저거에 물리학, 그다음에 캘큘러스, 경제학, 역사, 뭐 심리학 굉장히 많아. 과목이 굉장히 많아. 보통 5개에서 8개 정도로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나 미국에서 웬만한 대학을 들어가려면은 저런 AP 과목을 쫙 이수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들어가기 유리해. 우리나라에서도 애들 많이 해 지금.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11학년 정도에 11학년이 우리나라 고2란 말이야. 그 11학년 정도에 대충 그거를 봐서 점수를 따야 돼. 그러면 준비는 언제부터 하느냐? 10학년 때부터 하면 늦어. 그럼 너 지금 몇 학년인지 알아? 응? 너 9학년 하냐? 그러니까 이게 보통 18대 하고 늦는 거 이게 9학년 때 해야 된대도. 근데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여러분들을 현재 상태에서 내가 6개월, 지금 딱 6개월을 갖고 있는데, 6개월에 걸쳐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11학년 정도 AP를 볼 수 있는 수준까지, AP의 캘큘러스,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야, 수학, 그러니까 매스. 수학하고 피직스. 이거를 내년 5월 정도에 이걸 봐서 상당히 점수를 제일 높은 점수를 받는 수준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7월 달에 있는 물리올림피아드 있지? 응? 그 수학올림피아드보다는 물리올림피아드가 여러분한테 유리해요. 왜냐면 수학은 달겨드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수학은 단점이 하나 있어. 수학올림피아드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 뭐가 안 나와? 응? 김주호. 수학올림피아드는 전 세계에서도 안 나오는 게 미적분이 안 나와. 왜냐면 미적분이라는 건 그 구미 갖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캘큘러스, 그러니까 이 미적분이라는 거는 그냥 계산으로 취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테이블이 쫙 있어요. 뭐면 뭐 답이 탁탁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올림피아드는 주로 뭘 하냐면은 기하학, 정수론, 어? 기하학, 정수론, 그 다음에 무슨 뭐 조합 수학 있지, 어? 이런 거 대충 그렇게 나온다고. 그 미적분학이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미적분학이야. 알겠냐? 근데 물리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 미적분학이 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리올림피아드 준비하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점수 따기가 쉽지. 그리고 물리올림피아드를 하게 되면은 수학하고 물리학을 동시에 하는 거야. 알겠냐, 김주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나는 이제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어. 그러니까 수학하고 물리 쪽을 아주 완벽하게 나가면서 이 정도 수준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고라든지 이런 건 일종의 덤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건 알아서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 과학고를 영재거나 과학고를 못 들어간다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 정도 수준을 했는데 못 들어간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공부는 굉장히 아주 심층적으로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나가요. 굉장히 강력해. 그러니까 모르는데 뭐 대충 따라오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매 학마다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고 서적서부터 과제를 준다고. 어디 해봐라, 어디 해봐라. 난 특별히 교재가 없어. 교재를 만들 필요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 이원준이 있지, 동생. 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번 빠진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건 치명타야.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한 강에 나가는 내용이 엄청난 내용을 나간다고 내가. 한 강에 나가는 내용. 알겠어?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주겠어. 그 필기할 시간은 내가 따로 줄 테니까 이렇게 듣는데 필기를 하고 이러지 마세요. 김주호 알겠지? 1977년에 그 인류 역사의 물줄을 일어났다가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2개가 일어나요. 하나는 외부 세계,
외부 세계로 향한 그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 발현된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적인 세계, 지구 정도의 아주 인간의 삶을 갖다 근본적으로 바꿔놔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1977년도 8월 20일 날 보이저를 쏴요. 보이저가 김조 뭐야? 소련이 아니라 미국에만 나그네라는 이름을 가진 우주선 2호를 쏴요. 그래서 그 다음에 9월 15일 날 1호를 쏴. 왜 1호를 나중에 쏘고 2호를 먼저 쏩니까? 1호가 먼저 태양계를 빠져나가거든. 직선 코스를 착 밟아가지고. 그래서 1호가 먼저 나중에 쏴요. 2호를 쏴. 근데 이 여기에 얽힌 얘기가 아주 복잡해요. 이걸 들려주겠어.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1977년도에 그 디피라는 사람이, 디피라는 아주 머리가 선생님보다 더 긴 이런 놈이 말이야, 돈도 못 벌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마누라 된 여자한테 맨날 용돈 타 쓰던 이 대학원생 디피가 기가 막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기가 막힌 생각을 인류 최초로 하게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RSA 시스템이 돼요. RSA 시스템이라는 걸 갖다가 장재한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들어보긴 했어. 한 명 나오네. 이건 인류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게 암호화의 혁명이야. 그래가지고 이 RSA 시스템이 안 나왔으면은 전자 거래라는 게 불가능해. 인터넷 혁명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저 RSA 시스템이 등장했기 때문에 인류가 지나간 30년 동안 그 전에 수천만 년 동안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하루에 3조 달러의 돈이 지구에서 돌아다녀. 단말기만 탁탁탁 치면. 여기서 금융위기 온 거 알지? 어?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인터넷 문명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야. 근데 그걸 최초로 제공한 게 이 엉뚱한 놈 이상한 생각을 하는 바로 이게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이 전말에 가서 전부 다 얘기를 해줄 거야. 여러분들 머리가 터져야 돼. 알았어? 잘 들어. 1977년도 이때 보이저를 쏘게 되는데 1977년도가 되기 전 197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금의 이런 컴퓨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엉망진창.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빌딩만한 컴퓨터를 가지고도 지금 손톱만한 컴퓨터 역할도 못했어. 그 정도 시절이야. 그 정도 시절에 사람들이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걸 발견해요. 이거 태양이 있단 말이야. 태양이 있으면은, 어?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 이게 우리 행성이 도는데, 이게 행성이 돌아요. 수금지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도는데, 가령 지구에서 말이야. 이게 수금지. 지구에서 로켓을 쏘지 않냐? 그럼 만일에 이 화성 쪽으로 갔는데 화성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게 웬만큼 쏴가지고 이 화성까지 갈라 그러다가, 응? 이 태양 쪽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인력을 이기지를 못해서 이쪽으로 쏘지를 못해. 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속도로 가지고는 안 나가. 그 에너지를 엄청나게 줘야 돼. 그 에너지를 갖다 실을 방법이 없었대도. 실을 방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가르쳐 주겠지만, 이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프리먼 다이슨, 내가 보여주겠어, 이따가.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이름도 아주 멋있지? 이름이 자유인이야, 자유인.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 사람 자체가 생각한 건 아니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건데, 행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성, 이런 행성을 그 에너지 공급원으로 치자 이제. 에너지 공급원으로 삼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화성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그 방법을 택하냐면, 이게 화성이에요. 화성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은
지구에서 이 태양 쪽으로 쏴요. 지금 이게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 그럼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돌아. 이렇게 우주선이 도는데 그 사이에 지구는 벌써 한 바퀴 매너 이쪽에 오면서 내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지구가 이 정도 위치에 오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지구가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이게 지구 쪽으로 돌진을 해요. 그럼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속도로 얻게 되지.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그러면서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가속도를 지나면서 지구 주변을 스치도록 지나가요. 아주 가까스로. 이게 한 100km 상공 정도로 스쳐 지나가 뒤로. 그러니까 지구에 의해서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되는 거니 가속도를 받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쫙 가게 되면 화성까지 가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기법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윙바이라고 해요. 스윙바이, 플라잉 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이제 비교해서 플라잉 바이라는 거는 플라잉 바이라는 건 자체 추진력으로 한다는 뜻이야. 플라잉 바이라는 건. 스윙 바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행성의 인력에 의해서 이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야. 김주 알겠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화성으로 돌진해서 화성까지 가면은 마찬가지로 화성의 그 표면에서 스치도록 지나가가지고 또 엄청난 가속력을 가지면은 목성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성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1970년대 초반에 그 아주 그 옛날에 그 조악한 그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뭐를 발견하냐면은 1970년대 후반에 우리가 우주선을 쏘게 되면은 일정을 잘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행성들이 나열이 돼가지고 명왕호성까지 해서 태양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강력하게 이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상당히 배가 고팠거든. 그러니까 모터로 그런데 돈 쓰냐 이게 의회에서. 그래서 나사에 있는 학자들이 워싱턴 올라가지고 그 의원들을 다 로비를 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겨우 설득을 해.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럼 얘가 목성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토성까지 가게 되는데 토성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은 5년이 걸렸어. 1982년도에 도달을 해요. 5년이 도달을 하는데 82년도에 가가지고 토성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럼 토성에서 사진을 찍는다. 보이저가 사진을 탁 찍어. 착각 찍어. 보이저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사진을 지구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지구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 오는 시간이 빛의 속도로 2시간 반이야. 빛의 속도로 이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전파가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전파가 얼마나 약해지냐. 그러니까 지구에다가 이제 커다란 거 접시 알지? 접시 안테나. 그걸 갖다가 지구의 5대양 6대주에다 쫙 흩어져 해놔요. 그래서 그 희미한 신호를 받아. 그런데 그렇게 받아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왜냐면 아날로그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은 안 살아서 모르지만 옛날에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소위 말하는 전송사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기가 막힌 거야. 줄이 쫙쭉 까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게 전송사진이라 그래. 이런 형태로 이제 사진이 오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저가 여기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라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 기술로. 그런데 이 나사의 그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인류의 어떤 이 지적 문명의 발달 속도로 봐서, 우리가 일단 보이저를 쏘면은 앞으로 5년 안에 이 전송 기술이 발달할 것이다. 라는 걸 믿어.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통신이 발달할 거라는 걸 믿어요. 디지털 통신이라는 거는 이게 아날로그 통신하고 달라가지고 모든 걸 숫자로 바꾸는 거야. 01 두 개로. 그러니까 송신자의 오류를 수신자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통신이 이제 된다고. 그러니까 수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기술이 없었어. 근데 분명히 그 사이에 그 기술이 발달될 거라는 걸 믿어. 그래서 쏴. 근데 실제로 그 사이에 그 기술이 발달해요.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보이저한테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탁.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보이저가 진화해. 탁.
그래가지고 토송까지 갔을 때는 공부를 다 해가지고 찍어서 보내서 여러분들이 탁 토송의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회가 이 기회가 그 당시에 놓치게 되면은 176년 후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22세기에 가야 이런 행성배열이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쓸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써야 되고 돈은 없고 기술도 없고. 근데 기회는 그렇잖아. 22세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쓴 거야. 알겠지? 근데 성공을 했어요. 지금도 보이저가 날아가고 있어.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 응? 시리우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30만 년 후에 거기 도달하게 돼. 당군 할아버지가 60명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쐈다 이게. 자, 인간 상상력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건 우리가 보기보다 굉장히 다른 거야. 알겠어? 이 얘기의 전말에 관해서는 지금은 이 출판사도 망했고 책도 없어졌어. 근데 나한테 딸랑 한 권이 남아있지.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은 절판에서 없어. 내가 옛날에는 몇십 권을 사다가 우리 제자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게 없어.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전말에 관해서 써 있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스윙바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윙바이. 그러니까 스윙바이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플라잉 바이, 스윙바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프리반 다이슨의 그 REF라는 거는 레퍼런스, 앞으로 참고 서적을 뜻해요. 참고 서적을 뜻할 말은 내가 반드시 REF라고 씁니다. 이게 이제 Infinite in all directions라는 책이에요. In all directions.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의 무한, 이게 우리말로는 무한한 다양성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무한한 다양성을 위하여인가? 무한한 다양성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팔렸는지 이게 출판사도 망하고 이게 절판이 됐어 옛날에. 이런 게. 이런 책들이 되게 많다 우리나라에. 출판사가 망해서 없어져가지고 책이 없어. 그래도 저런 과학자들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가 토성의 그 빛나는 고리를 보게 된 거야.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윙바이 기법으로 이때 그 가속도 구하는, 이제 속도 구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부터 단어를 4개 쓰겠어. 그 단어 4개를 몇 개나 하나 보자. 도대현, 이게 뭐야? 스테레오그래피. 요거는 조금 뭐 들어오지. 사이퍼. 이 단어는 다 할 거야. 그치? 도대현, 코드가 뭐냐? 아, 4개 다 알아요. 4개 다 알아? 코드가 뭐야? 김조. 코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장재현. 뭐야? 방어 같은 거. 이세훈. 이거 봐. A가 B한테 말이야.
이원철이는 책을 봤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대. 우리가 보통 암호에서 송신자는 A라 그래, 에일리스라 그래요. 수신자는 B, 밥이라 그래. 이건 송신자, 수신자야. 송신자, 수신자인데 A가 B한테 암호를 볼 때 I love you 하고 보내면은 남들이 다 알지 않냐. 그러면 다 지네들끼리 몰래 사랑한다는 걸 다 알게 되니까 이걸 숫자로 바꿔. 이건 3으로 바꾸고, 이건 뭐 2로 바꾸고, 7로 바꾸고, 그래서 딱 해서 숫자로 딱 보내면은 남들이 보면 단순한 숫자 아니야. 그지? 이걸 사이퍼라 그래. 1대1 대형식으로 탁탁탁 문자를 바꾼 거야. 알겠냐? 근데 이렇게 해도 사이퍼면 또 맨날 너희 같은 애들이 맨날 연구하다 보면, 아, 이건 뭐, 바비, 앨리스가 이게 연애편이구나. 그 말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 그래서, 알러뷰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응? 이게 코드야. 이게 코드야. 코드하고 사이퍼의 차이점 알겠지? 응? 이런 걸 통칭해서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립토그래피 안에 사이퍼하고 코드가 들어가는 거야. 이 스테가노그래피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이게 말이 없어. 이 스테가노그래피는. 스테가노그래피는 이런 거야.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야. 자기 친구 다리우스한테, 다리우스는 알렉산더 때문에 망했잖아. 응? 다리우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이제 알렉산더가 자기 부하를 탁 하나 불러. 야, 일로 와. 그 머리를 착 깎아. 그다음에 다리우스한테 보내는 거야. 야, 다리우스. 너 이 편지 받은 다다음 날, 이 송파 사거리에 있는 맥도날드 집에서, 여기 맥도날드 없지. 송파 사거리에 있는 빵집에서 만나자. 딱 써. 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야, 머리 길어. 그럼 이제 머리를 길러요. 머리가 탁 기른 다음에 보내. 그럼 이놈이 이제 왕이 시켰으니까 다리우스한테 가. 다리우스가 머리를 탁 깎아보니까, 이게 뭐 다음 달에 송파 사거리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보자고? 근데 그 밑에 한 줄이 또 있어. 이걸 보는 놈, 보는 즉시 이놈을 죽여라. 그러니까 그놈을 죽여. 그러니까 이놈은 왕한테 갔더니 머리를 깎고 뭔가 썼어. 근데 머리 길르래. 그 머리 길러서 갔어. 그랬더니 또 머리를 깎이고 죽은 거야. 이거 환장을 오르시지. 그러니까 뭐가 갔는지 자체를 모르는 게 스테가노그래피야. 사이퍼나 이 크립토그래피라는 건 만천하에 내가 너한테 뭐 보낸다는 사실을 다 알려줘도 못 알아내게 하는 기법이고, 스테가노그래피는 그 자체를 숨기는 거야. 알겠지? 그 자체를 숨기는 기법이 스테가노그래피인데, 스테가노그래피는 굉장히 강력한 면이 있으면서 굉장히 커다란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저거는 걸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중요한 기밀이 그냥 빵꾸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중국인들은 이랬다 그래. 밀랍 있지, 밀랍. 그러니까 우리는 촌농 같은 거에다가 우리가 이제 탁 비단 같은 데다 아주 깨가지고 탁 써가지고 그러다가 촌농 같은 데 이렇게 해서 말아. 탁 말아가지고 먹어. 그거 가서 싸. 그럼 나오지 않냐. 근데 옛날에 얼마나 무식한지 잡아다가 그냥 배를 갈른데도. 옛날에는 가다가 걸리면 배를 갈라서 끄집어내. 그러니까 이거 걸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스테가노그래피는 굉장히 안전한 듯하면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의 암호가 해독된 게 어디서 해독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알지?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의 어떤 신문에 스테가노그래피 아주 그 전형적인 기법이 그건데, 신문에 보면은 그래서 is dead. 점 이런 거 있지 않냐. 요 점 같은 걸 많이 썼대도. 요 점에다가 마이크로 필름을 쫙 붙여요. 그리고 신문이 가는 거 아니야, 신문이. 근데 신문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안 걸려요. 근데 독일 애들이 저런 기법을 많이 쓰다가 어느 날 연합군 측의 이 첩보기 관 애들이 보는데 신문에서 뭐가 반짝하는 거야. 뭔가 신문에서 뭐가 반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견이 돼, 이게. 그래서 독일 암호가 해독되고 그런다고. 이 스테가노그래피가 이제 이렇게 걸려.
그런데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18세기, 영국에 이제 기차, 19세기 이럴 때, 기차에 개인 그 우편을 보내면은 굉장히 비쌌대. 그런데 신문 보내는 건 공짜였대. 그래가지고, I love you를 하려면은, I love you하고 애인한테 편지 보낼 때 어떻게 하냐. 신문에다가, 신문모에 알파벳이 쫙 있잖냐. 그 I 밑에다 점 찍고, L에다 점 찍고, 탁.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보냈어. 그럼 그게 편지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일종의 스테가노그래피야. 그러니까 지금도 스테가노그래피는 쓰이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면, 이거는 자체가 통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숨기는 거기 때문에 알 경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써요. 가령 이제 요즘에는 구글 같은 데서 구글 얼스에서 이제 다 평양 시내고 이런 게 다 보이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가서 찍어야 돼. 하늘에서 쫙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만일에 찍은 걸 갖다가 지상에다 이제 그 전파를 보내졌냐? 그럼 누군가 도청을 해. 그러니까 사진을 갖다가 그냥 보내야 되는데 사진을 그냥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기법을 쓰냐면은 사진을 그냥 떨어뜨려요. 사진을 직접 전하는 방법을 쓴대요. 사진을 떨어뜨리면 올라가서 그걸 채갖고 와. 그런 거 완벽한 거지. 에? 근데 그런 것도 실수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게 스테가노그래피야.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통신 전달 그 기법에서 이걸 계속 쓰긴 써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이 크립토그래피의 이제 발달사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1588년에 스페인에 무적함대가 있었어요. 김주호, 무적함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무적함대. 아르마다. 이 아르마다가 말이야. 그 당시에 그 헨리 8세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자기 마누라를 3명을 죽여버렸으니까. 마누라가 8명이야. 그 중에서 천일의 앤이라고 있어. 천일의 앤. 알지? 그 천일이니까 3년 조금 되나? 마누라, 자기 한여했던 마누라를, 한여했던 여자를 자기 마누라로 삼아가지고 3년 만에 그걸 마누라를 죽여버려. 처형을 시킨다고. 거기서 난 애가 있었어. 그게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되는 거야. 1세. 거기서 난 애가. 천일의 그 딸이. 그 엘리자베스 1세가 되고 지금 이제 엘리자베스 2세지. 그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그 등극을 하게 되는데 헨리 8세가 그때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 로마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자기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국교를 성공회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려. 그게 성공회야. 영국 성공회가 된다고. 그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야. 그리고 그 당시에 스페인의 국교는 뭐야? 저거 로만 가톨릭이야. 가톨릭 이란 말이야. 영국 일종의 그 개신교지. 근데 스코틀랜드는 가톨릭이야. 그래가지고 얘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 1588년에 이 필리프 2세가 그 전서부터 한 2년 동안 준비를 해. 그래가지고 함정을 2만 척인가 만들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을 한 방에 밀고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페인 여기란 말이야. 스페인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근처에다 함정을 집결시켜 여기를 치러 들어가려고 딱 집결시켰는데 첩자들이 다 이제 이걸 알고 있었어. 영국에서 어떤 전법을 쓰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 화공전법을 써요. 화공전법. 화공전법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르마다가 쫙 프랑스 해안에 쫙 있는데 자기네 배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글로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배가 불 지른 배가 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역사적으로 말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싸움 한 번 안 해보고 무적 함대가 망해. 이게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가지고 싸움 한 번 안 하고 무적 함대가 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럼 왜 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이 무적함대를 가지고 영국을 치려고 그랬느냐? 1587년에 1587년 2월 18일, 2월 14일은 무슨 날이냐? 그치? 그 말고 2월 18일이라니까. 2월 18일 날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어리가 처형당해요. 이 메어리가 그 진눈깨비 흩날리는 굉장히 추울 때네, 이때는. 그때 간첩 혐의를 잡고, 간첩 혐의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1세를 갖다가 암살하려는 그 음모가 발각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죽어. 어떻게 죽느냐? 머리에다 두건을 확 씌우고 딱 엎드린 다음에 도끼를 치는 거야. 알지? 도끼를 한 방에 안 나가 두 방 쳤다 나와. 그건 잔인한 거지. 그렇게 해서 죽는데 그 전에 이 필리페가 엘리자베스 1세한테 청혼을 해요. 너 나랑 결혼하자. 근데 엘리자베스가 나는 영국하고 결혼했다고 반대를 해.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얽혀가지고 결국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1587년에 메어리가 이 죽은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돼요. 여기는 왜냐면 같은 가톨릭이거든, 메어리가. 근데 이 메어리가 어떻게 돼서 그 간첩 혐의,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을 갖다 죽이려는 그 음모가 발각이 되냐면 이게 메어리가 여기서 처형이 돼요. 메어리가 처형이 되는데 암호가 해독된 거야. 암호가 해독되었어. 암호가 해독되어서 처형이 되게 돼요. 소위 말하는 이 시자 사이퍼를 써요. 카이자르 사이퍼. 카이자르 사이퍼를 써가지고 해독이 돼요. 알지? 카이자르 사이퍼라는 거는 지금도 많이 쓰이는 거야. 애들끼리 장난칠 때. 응? 가령 이제 뭐냐면 I love you 같은 경우에 카이자르 사이퍼 중에서 막 가장 쉬운 것들이 뭐냐? 두 자씩 밀어버린 거야. IJK, 응? LMN, OPQ, VWX, 응? EFG, YZA, OPQ, UVW.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게 뭔 줄 알아. 그지? 이런 게 일종의 카이자르 사이퍼야. 근데 이건 너무 쉽지. 그러니까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지. 거기다 괜히 쓸데없는 말 집어넣는 거야 또.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카이자르 사이퍼야. 이 카이자르 사이퍼라는 거는 그 원래 이쪽에 이제 그 옛날에 시자가 여기가 갈리아 지방인데 여기 갈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갔을 때 여기로 이제 통신을 주고받는데 자꾸 암호병들이 걸려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기법인데 어떻게 되냐면 육모방망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응? 육모방망이 같은 요런 데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옆으로 쫙 해서 이렇게 찢는 거야. 쓸 때는 이 방향으로 쓰고 그러면 알겠지? 근데 볼 때는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좌우가 바뀌고 뭐 행하고 열이 바꾸니 이런 게 카이자르 사이퍼야.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 자체도. 그러니까 벌써 1587년 이 정도만, 이때만 해도 이 대륙하고 이때 음모와 같은 이런 술수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카이자르 사이퍼로 통신을 주고받는 경우가 아주 흔했다고. 그리고 이런 암호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 당시 메어리가 썼던 암호문이 상당히 나름대로 복잡했어요. 메어리가 원래는 프랑스의 왕이 될 뻔했거든. 그 메어리 남편이 프랑스의 왕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대륙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메어리를 상당히 흠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걔네들이 여기 잠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메어리하고 비밀 통신문을 주고받아. 어떻게 주고받냐면은 맥주통 안에다가 그 편지를 숨겨요. 맥주통 들어가는 맥주통 안에다 편지를 숨기는데, 근데 그게 발각이 되는데 카이자르 사이퍼로 돼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이 프랑스에서 넘어온 암호 전문가가 이걸 해독을 해내.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거기다 암호를 집어넣어요. 편지를 싹 낚아채가지고 다른 걸 집어넣어. 그래서 증거를 딱 잡는 거야. 딱 들이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메어리가 그걸 이제 할 수 없이 시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암호가 해독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1900년대가 돼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저런 암호가 해독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의 수가 몇천 명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2차 대전 경우에는 영국에서 이 대륙으로 파견된 첩자들 중에 상당수가 독일어와 불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여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귀족, 영국의 귀족 여자들이 그다음 2차 대전에 건너가서 이 대륙으로 첩자 노릇을 하다가 수천 명이 처형당해. 여자들이. 시집당한 여자들이. 이런 비밀 통신 갖다가 그 매개하는 역할을 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아까 이렇게 I love you라는 걸 편지송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쓰겠어요. I love you라고 쓰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 숫자로. 그래가지고 숫자 바꾼 걸 갖다가 상자에다 넣어요. 상자에 자물쇠로 잠궈가지고 보내. 그럼 B는 이걸 갖다 어떻게 봐?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뭘 보냐.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열어볼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암호 전달, 이게 열쇠 전달자. 이 열쇠 전달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래? 김주호. 이게 스파이야. 007 위기 일발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영화 알지? 007 위기 일발 보면은 그 첩자들끼리 탁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막 연애하려고 서로 뭐 속이면서 연애하면서 탁 뭐 침대에서 딱 누워서 자면서도 밤에 싹 일어나서 열쇠를 싹 복사하고 그러잖냐. 복사해서 탁. 이게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은 얘네들이 열쇠 전달하러 가다가 맨날 걸려가지고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먼저 뜯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야. 극히 최근까지도. 이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던 어느 날, 1977년에 아까 얘기했던 이 DP라는 놈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써지겠어. 1977년도에 7자는 이제 보통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이 DP가 가장 전통적인 어떤 그 암호 전달 기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꾸 이제 뭐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어. 앨리스가 이제 밥한테 편지를 보내요. I love you라고 여기다 써. I love you라고 쓰고 자물쇠로 채워요. 그래가지고 밥한테 보내면서 열쇠를 보내요. 근데 이때 맨날 이브라는 건 적국의 첩보기가 아니야. 이브가 들여다봐. 이브는 직업이 들여다보는 거야. 알겠지? 컨닝. 컨닝 전문이 이브야. 이게 보통 이제 암호학에서 쓰는 용어들이야. A, B, E. 알겠지? 근데 맨날 걸려. 맨날 걸리고 죽고 뺏기고 다 들통나는 거야. 이 DP가 뭘 생각했냐면은, 열쇠를 안 보내는 방법을 생각한 거야. 알아, 몰라? 저걸요. 야, 가만히 있어봐. 진짜, 넌 알아? 그러니까 알면 알아, 몰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DP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 자물쇠 통째로 보내면서 열쇠를 안 보내는 방법을 생각한 거야. DP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열쇠를 안 보내고 밥이 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한 거야. 열게 하는 방법. 이걸 인류 최초로 DP가 생각을 해요. 아니, 열쇠를 안 보는데 어떻게 걸어? 말이 안 되지. 머리 좋은 도도현. 생각을 해봐. 이게 말이야, 이게 나온 지가 불과 31년밖에 안 돼. 그 전에 아인슈타인이 오고 전부 다 돌대가리야. 생각을 못 한 거야. 수천 년 동안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1977년, 31년밖에 안 됐지. 인류 최초로 생각을 했는데, 인류 최초로.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면은
어느 날 새벽에 자기가 인류 최초로 생각했다는 걸 자기가 느껴.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 그때 너 도도현 한 번 더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자기가 인류 최초로 생각했다 그러면 그 기쁨, 그거 감정이라는 게 대단할 것 같아. 그지?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인생은 알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그 별로 흥분도 안 해요. 자기 마누라 될 여자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생각을 해.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앨리스가 알러뷰로 보다 딱 상자에 넣은 다음에 보내. 그 다음에 열쇠를 안 보내. 그러면 바보는 어떻게 해? 열 수 있어 없어? 여기서 DP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항상 연다는 개념만 갖고 있는 거야. 그걸 잠근다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상자 옆에다가 밥이 자기 자물쇠를 하나 딱 채워요. 알겠냐? 그러고 다시 보내. 그러면 앨리스는 어떻게 해? 자기 걸 풀어서 보내. 그러면 밥이 자기 걸 푸는 거야. 알지? 됐냐? 됐어? 됐어? 아직 안 됐어? 이거 됐어. 김조 됐어. 상자를 보내 그냥. 그러면 밥이 받잖냐? 밥이 거기다 자기 자물쇠를 채워. 자기만 열 수 있게 자물쇠를 채워. 그래 보내. 그럼 앨리스는 자기 걸 열어. 그걸 보내. 그럼 밥이 자기 걸 열면 돼. 너무 쉽지? 밥 자기 자물쇠 채우면요. 앨리스가 밥이 채운 걸 어떻게 알아요? 아, 거기 단순한 거야. 내가 이런 상자 있는데 거기다 채운단 말이야. 그러면 밥이 또 자물쇠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채워버려. 못 열게. 그럼 밥은, 앨리스는 자기 걸 열어버리면은 원래 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밥이 채워놨으니까 못 열지. 그럼 밥은 한테 도로 줘. 그럼 밥이 열잖아. 앨리스 건 열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있는 걸 여기다 채워요. 그래서 다시 보내. 요걸 열어. 그럼 다시 보내. 그럼 얘가 자기 걸 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암호혁명이 일어나긴 일어난 거야, 일단.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냐? 근데 이거 갔다 이게 좀 귀찮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DP라는 놈하고, 머클, DP하고, 머클하고, 나 이상하게 이런 사람 이름 잘해. 헬만. 이 셋이서 이제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면서 자기네들이 수학적으로 좀 약해. 그래가지고 이걸 공표를 해. 좀 수학적으로 이걸 좀 더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없느냐. 그래가지고 1978년에 리베스트하고 샤미르하고 아들만. 한 놈은 헬만이고 한 놈은 아들만이야. 이름이. 헬만, 아들만. 이 세 사람의 소위 말하는 컴퓨터 전문가 수학자들이 달겨들어서 기가 막힌 시스템을 완비하게 돼.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지금 RSA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RSA 시스템이 되는 건데, 요건 어떻게 되느냐. 요 내용이 수학적으로도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얘네들이 먼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번 보냈단 말이야. 앨리스가 딱 보냈어요. 그래서 밥이 받고 다시 왔다가 다시 가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한 번에 딱 가가지고 끝내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한 번에 딱 가서 끝내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 전에 아무런 정보 교환이 없이 내가 너한테 어떤 걸 하나 딱 던져. 너도 나한테 하나 딱 던지면서 서로 한 번 던지니까 저놈이 나한테 뭘 받았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딱 보내. 그럼 나도 너한테서 뭘 하나 받았다. 이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부가 모르게 어떤 그 공통 키를 제작하는 기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걸 잘 들어. 자, 지금부터 이제 그 공통 키 제작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이 공통 키 제작 방법인데, 공통 키 제작 방법. 이건 뭐냐면은, 앨리스가 밥한테 뭔가를 보내요. 밥도 앨리스한테 뭔가를 보내면서 이분은 이분은 항상 들여다보는 거야. 100%. 그러니까, A가 B한테 뭔가를 보냈다. B가 A한테 뭔가를 보냈다는 사실을 E는 완벽하게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E는 A가 B한테 보낸 것,
또 B가 A한테 보낸 것을 완벽히 파악해요. 그러나 완벽히 파악하는데 뭐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야. 뭐냐면 봐봐. 이런 방법을 써요. 7초의 약속을 해. 7초의 약속. 7초의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은 빨간색을 서로 공유하기로 약속을 해요. 빨강을 서로 공유하기로 약속을 해. 빨강. 이거는 이제 2부 모르게 만나가지고 야 너랑 나랑 빨간색을 일단 공유하자. 해가지고 빨간색을 공유하면서 바켓스에다가 바켓스 알지? 3분의 1을 갖다 빨간색을 넣자. 그 다음에 자기 색깔은 얘기를 안 해. 자기 색깔은 B한테도 얘기 안 하고 B도 A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서 A는 노란색을 섞어. 노란 딱. 여기는 파란색을 섞어. 그러니까 A가 노란색을 섞었다는 사실을 B는 몰라. 그리고 B가 파란 색깔을 섞었다는 사실은 A를 몰라. 알겠냐? 그러니까 A는 B가 파란색을 섞었다는 걸 몰라요. 섞었다는 걸 몰라. 라는 것을 몰라. 모름. 말을 이렇게 썼지만 얘네들 알았어라. 모름. 그 다음에 B는 A가 노란색을 섞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이걸 주고 줘. 그러면 2부는 뭔가 노빨스러운 게 뭐라 그러냐? 주황색 같은 게 같네. 이건 알아. 2부는. 뭔가 빨간색이 진한 군청색 같은 게 같네. 이거는 2부가 알고 2부는 그걸로 땡이야. 더 이상 몰라. 2부가 보니까 이거 주황색 같은 게 같네. 이거는 2부가 파악을 해.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 같네. 이거는 2부가 파악을 해요. 근데 그걸 끝이야 2부는. 더 이상 정보가 없어. 그럼 이게 온 다음에 얘가 왔잖냐? 그러면 A는 자기의 노란색을 섞어. 얘한테. 온 거에다가. 3분의 1을. 근데 여기는 자기의 파란색을 섞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팔로파가 공유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게 뭐냐면은 A는 B가 무슨 색깔을 넣었는지를 몰라요. B도 A가 무슨 색깔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무 서로 색깔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공통 색깔을 갖게 돼. 알겠지? 이게 자, 이걸 수학적으로 조금 이따 이제 정립을 해주겠어요. 우선 쓰세요, 이거.